안녕하세요. 서울시 사교육 현황 분석 발표를 맡은 SM6 캐스 팀장 천윤환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배경, 두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네 번째로 시사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배경입니다. 서울시 사교육 현황에 대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최상위층의 입시라는 주제와 함께 파격적인 이야기로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스카이캐슬이 존재할까, 한국의 사교육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 교육계에서는 매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2020년도 문이과 통합수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교육의 중심으로 꼽히는 서울시의 사교육 분석을 통해 사교육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 수집은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코시스 국가통계포털, NDIS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맵스 API를 통해서 위 경도를 추출한 뒤 지오포인트를 생성하여 엘라스틱에 수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형식 변경 및 집계인데요. 저희가 두 번째 멘토링을 받았을 때 김종민님께서는 엘라스틱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완성된, 쉽게 얘기해서 보여질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수집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엘라스틱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고 집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완성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 사이에 공통된 부분으로 데이터를 조인하여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전처리된 데이터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엘라스틱 키바나를 이용해서 지역구별 학원 교습소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데이터를 개설일자 기준으로 라인 그래프에 그려보았습니다. 2012년, 19년에는 1학기 개학 전인 2월 증가했다가 다시 2학기 개학 전인 8월 증가했다가 수능이 끝난 뒤인 12월에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020년부터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는 코로나가 교육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별 학원 교습소 수를 지도와 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들이 학원 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양천구가 눈에 띄게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은평구, 노원구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상위 3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를 바탕으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데이터를 교습 계열별로 트리맵을 그려보았고 교습 과목별로 태그 클라우드를 그려보았습니다. 트리맵을 보시면 1순위는 보통 교과, 국영수 사과를 가르치는 학원, 두 번째로는 예능이 높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그 클라우드를 보시면 보습과 관련된 과목이 가장 많고 트리맵처럼 예능에 해당되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이 빈도수 높게 등장합니다. 엘라스틱 키바나는 분산 그래프를 지원하지 않고 EMS를 이용한 지도 표현이 카운트밖에 매트릭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시각화는 태블루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수 대비 학원수를 분산 그래프와 지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학교수를 바탕으로 학원수가 몇 개가 되는지 수치를 바탕으로 시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세선을 기준으로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가 평균 이상으로 학원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고 반대로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가 학교수에 비례하면 학원이 적은 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수 대비 학원수를 분산 그래프와 지도로 표현하여 보았습니다.
학생 수와 학교 수는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학교 수 대비 학원 수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비례하지만 학교와 학원 수, 학생과 학원 수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추세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지역 학생이 위에 있는 지역으로 학원을 다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계 지역일수록 학원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별 공교육과 사교육 만족도를 지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 다 강동구와 영등포구가 높게 보였고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강남구와 양천구가 비교적 만족도가 낮았고 그 주변이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기대감 차이로 보입니다. 사교육열이 높은 강남구와 양천구는 그만큼 사교육 만족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만족도가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만족도를 라인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공교육의 만족도가 감소하면 사교육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교육 비용과 참여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연도별 참여율을 라인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평균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고등학생의 참여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는 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고등학교는 입시가 치열해짐에 따라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한 달 사교육비 평균을 라인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사교육비는 현재까지 증가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감소하였습니다. 이 역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저절로 사교육비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같이 증가하는 양화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인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금액대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습 계열별 행정구역별 사교육비 평균 바 그래프입니다. 교습 계열에서는 진학 지도가 시간당 15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보였고 평균적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서초구, 강남구가 시간당 23,000원 정도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진학 지도는 학교에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입시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학원에서 진학 지도가 진행됩니다. 평균 비용에서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균 수익이 높은 강남권에 많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교습 비용도 같이 증가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시계열 관련 데이터 분석입니다. 역대 교육과정의 변화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진학상담 지도의 학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적으로 영어만 가르치는 학원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8년에 영어 절대평가가 실행되면서 전문적인 영어 학원은 더욱더 감소함이 예상됩니다. 2019년에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컴퓨터 학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 컴퓨터 관련 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 학원도 증가함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사점 첫 번째는 교육과열지구는 강남구, 성파구, 양천구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세 곳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공교육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공교육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지하는 교육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사교육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정책 및 입시 제도 변경에 따라 학원 형태가 변경되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육 정책과 입시 제도는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교육 정책 및 입시 제도를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절히 균형 잡힌 교육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재 분석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게 데이터를 요청함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분석 및 시각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